네, 이제 우리가 연산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전에 우리가 이제 그 변수에 대한 데이터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어, 그 연산자라고 하는 두 번째 섹션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C에서는 이 연산자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산자의 종류,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이제 해놔야 할 것 같고요. 연산자에는 산술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연산자, 이제 조건, 나열 연산자,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연산자는 아두이노든 뭐 어떤 그 컴파일러든 간에 C에서는 거의 그대로 통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워 놓으시면 어디든 바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산술 연산자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항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 연산자는 이제 말 그대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니까 이진수에 대한 연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제 산술 처리를 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덧셈, 뺄셈, 나눗셈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뭐 나머지 퍼센테이지로 해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선순위가 또 지정이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우리가 left에서 right 쪽으로 순위를 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항연산자인데요. 단항연산자는 우리가 이제 증가나 감소를 하는 연산자를 말합니다. 증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인크리먼트의 약자를 따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인크리먼트, 디크리먼트의 약자의 앞에 자를 따서 어셈블러 명령어를 만들어요. 주로 만들 때. C에서는 인크리먼트는 증가, 디크리먼트는 감소인데 증가는 이 플러스 두 개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감소는 마이너스 두 개를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두 개를 가지고 하나씩 뭔가 증가해 가는 모델을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이렇게 증가하는 모델을 말하는 거고요. 감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아니면 10, 9, 8, 7, 6 이렇게 감소하는 모델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이렇게 a 이꼬르 x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이제 요 플러스 플러스가 요 변수의 뒤쪽에 나오거나 아니면 앞쪽에 나오거나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뒤쪽에 나오거나 앞쪽에 나오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쓰고 있고요. 엄연히 두 가지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데이터만을 대상으로 이제 산술 처리를 할 때 프로그램이 간결, 효율성을 높일 때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앞에 이꼬르는 같다라고 하는 게 아니었죠. 이거는 대입이었죠. 대입. 한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을 하는 형태를 취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A는 이꼬르 10, A가 10이 되는 거죠. A라는 메모리 안에 10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A 값을 플러스 해라. 그리고 B에다 넣어라. 이런 의미를 갖고요. 요거는 마이너스를 하고 하나 마이너스를 하고 그 값을 B에다가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인데요. 대입 연산자는 뭐예요?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쪽 메모리에서 한쪽 메모리로 갖다 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B 값을 A에다 갖다 놔라 라고 하는 거죠. 혹은 이렇게 앞에 우리가 배웠던 이항 연산자하고 대입 연산자하고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이거의 의미는 뭐다? A하고 B하고 더해라. 앞에 플러스 앞에 나옵니다.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항 연산자가 먼저 나오고 대입 연산자가 뒤에 나옵니다. 반대는 아니에요. 이꼬로 플러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A하고 B를 더하고 더한 값을 다시 A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방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방이 딱 두 개입니다. A라는 방과 B라는 방이 있어요. A라는 방과 B라는 방이 있는데 A하고 B를 더하래요. 여기가 1, 2가 있으면 두 개를 더하래. 더하면 몇이야? 3이 되죠? 그 3값을 어디다가 넣으라고요? 다시 A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럼 A라는 놈은 어떻게 돼요? 1에서 뭘로 바뀌어요? 3으로 바뀌어서 1은 기존 거는 없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A가 3이 되는 거죠. A값은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A-B를 빼고 A에다 넣는 거고요. 이거는 뭐예요? 곱하기죠? A하고 B를 곱해서 A에다 넣고요. A 나누기 B를 한 다음에 A에다 넣고요. 요거가 이제 중요한데, 이건 뭐예요? A를 B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 값이에요. 나머지 값. 나머지 값을 A에다 집어넣어라. 나눈 값을 넣느냐, 나눠서 남은 나머지 값을 넣느냐의 차이다. 이거 다 여기서 우리 아두이노 소프트웨어에서 다 그대로 통용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하고 논리연산자가 있다. 그래서 요 관계연산자하고 논리연산자는 제어문의 조건 수식 구성 시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죠. 우선순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크다, 크거나 같다. 같다가 항상 뒤쪽에 나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2항 연산자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에 작다, 작거나 같다. 혹은 같다. 이게 이제 이꼬로 두 개가 같답니다. 같지 않다. 이렇게 씁니다. 원래는 같지 않다면 앞에 이렇게 느낌표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만 가져다가 넣어도 하나를 이꼬로 하나에다가 앞에 낫을 쓰면 같지 않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요거예요. 두 개, AND를 두 개를 넣는 경우. 이거는 관계연산자예요. 논리,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인데 논리연산자에도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앞에 거는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거고요. A와 B의 관계. 그 다음에 이것도 관계긴 한데 논리적인 관계죠. 논리곱, 논리합. 그래서 요거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 키보드 자판에 이제 원 표시가 있는 데가 있어요. 원. 이렇게 키보드 자판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짝대기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글이나 이런 데 볼 때는 이렇게 두 개로 표해요. 이게 작대기처럼. 근데 원래는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만 맞는 거죠.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의미는 요거는 논리 곱 앤드 그 다음에 논리 합을 의미한다. 이거는 논리적인 관계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럼 A하고 B의 논리 논리 곱,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논리 합, B하고 C의 논리 합으로 해서 A에다 집어넣어라. 이거 부정, B가
1이면 0, 0이면 1 이렇게. 자, 사용하는 예는 이렇습니다. b가 2보다 크냐? b가 2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b가 3하고 같은지, b가 2보다 크고, 그리고 b가 3이냐, 곱이에요, 곱.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참일 때만 참이 되는 거죠. 그죠? 밑에 거는 b가 2보다 크고, 그리고 이게 돼야 돼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래야 참이 되는 거죠. 이거는 5하니까 이게 참이거나 이게 참이면 참이 돼요. 그렇겠죠. 이게 거짓이고 이게 거짓이어 버리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 돼. 논리적으로 따지는 겁니다. b가 2보다 크다.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2보다 작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논리 연산자를 의미한다. 두 개가. 자, 그 다음에 조건 연산자. 조건 연산자, 이거는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요게 조건식이에요. 조건. a가 2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a 플러스 2를 b에다가 대입시켜라, 이 소리예요. 이 값을 b에다가 대입시켜라. 대입이에요, 대입. 그 다음에 이게 크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참이면 이거고요, 거짓이면 이거를 이쪽에다 대입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a가 2보다 크면은 앞에 거를 b에다가 대입을 해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내서 b에다 대입해라 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다양하게 바꿔 넣어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a가 2보다 크면 a는 뭐 1, b는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뭐 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마지막 끝, 그 값을 뭐 b에 넣던 a에 넣던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언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수식에 나열식 뭐 이렇게 뭐 나열을 연산자가 있어요. a는 3인데 a 플러스 3은 b, c는 b 곱하기 2, d는 c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나열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선언해 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열을 해서 중간에 코마를 찍어 가지고 나열을 해도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열 연산자. 뭐 이건 큰 의미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쓸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비트 연산자인데요. 이 비트 연산자는 이제 비트 단위로 해서 연산을 수행을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트 연산자는. 그래서 비트 단위로 처리하는 연산자다. 요거는 비트 연산을 수행하는 겁니다. 앞에 거는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비트 연산자는 비트 단위의 처리를 하는 거다. 비트라고 하는 건 한 비트 한 비트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1비트 1비트 1 혹은 0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비트 한 비트 한 비트를 우리가 AND를 하거나 아니면 OR 처리하거나 뭐 익스크루스 OR 처리하거나 아니면 부정을 하거나
이런 내용을 수행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 거는 논리적인 거예요. 두 개 참일 때만 참이고 두 개가 거짓일 때만 거짓인, 논리를 따질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비트 단위 처리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거다 라고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 곱 and 논리 합과 그 다음에 익스크루스와 그 다음에 부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A and B, C, A or B, 익스크루스와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한 비트 따지는데 한 비트만 계산할 수도 있고 바이트 전체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8비트의 비트가 있다. 이렇게 8비트가 있어요. 그러면 요 8비트와 요 8비트, 요 8비트와 요거를 두 개를 AND 취한다. 그러면 2비트와 2비트, 그죠? 그다음 2비트와 2비트 이게 비트 단위로 서로 처리를 해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죠? 그게 비트 단위 처리예요. 결국은 전체 8비트가 나올 거예요. 결과는, 그죠? 결과는 8비트가 나오지만 해당하는 비트 단위의 연산 처리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내려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 단위 연산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둬야 할 게 뭐냐면 그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C에다가 집어넣는 내용이죠. 이스크로스와는 두 개가 참참일 때와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나머지는 참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연산자는 뭐예요? 반전하는 거죠. 1이면 0, 0이면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연산자가 있습니다. 시프트 연산자는 말 그대로 시프트를 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시프트를 할 거냐,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할 거냐. 요거는 좀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게 화살표 방향으로 시프트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앞에 0x 01을 썼다. 이 01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0x는 16진수를 의미합니다. 16진수를. 뒤에 있는 01은 00000001 이거를 의미합니다. 이게 0이고요. 요게 1이죠. 0, 1이에요. 자, 요거를 어디로? 이쪽으로 시프트 시켜라. 왼쪽으로. 몇 비트를? 뒤에 있는 게 비트 수입니다. 한 비트를. 그러니까 얘를 한 비트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1이 이쪽으로 오겠죠. 1. 요 0이 이쪽으로 올 거예요. 0. 그래서 000, 0000, 0. 사실 이쪽으로 하나 넘어갔겠죠? 총 8개니까. 근데 뒤에서 채워지는 거는 또 0이 채워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만큼의 자릿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00, 0000, 01, 0. 그 다음 여기서 채워지는 건 또 뭐예요? 0이 채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한쪽으로 계속 이동해 가는 거를 우리는 시프트라고 한다. 그리고 메모리가 8비트면 여기까지만 표현되는 거고, 이 위로 넘어가는 것들은 다 잘리게 되는 그런 성격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시프트다. 그래서 시프트는 좌시프트, 우시프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연산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몇 개 안 되죠, 사실은. 여기에 있는 내용만 알아도 우리가 이쪽에 프로그램 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뒤쪽에 나오는 이 제어문만 이제 알면 여러분들이 간단한 프로그램을 해석하거나 짜는 데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제어문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문은 if, else,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 고투, for문, 그 다음에 while문, doWhile문, 뭐 라벨, 브레이크, 컨티뉴, 리턴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다 쓰는 거는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 자주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if문은 말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이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가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요게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문이다. 그래서 만약 조건식이 참이면 너 수행문 해.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너뛰면 되는 거예요. 플로우 차트는 이렇고요. 거짓이면 건너뛰면 되고요. 참이면 그 밑에 거 수행해 주면 돼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했고요. ABS를 X로 선언했는데 이 X라는 놈이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어떡하라고? ABS를 마이너스 X로 표현해라. 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X가 마이너스 1로 디파인 해놨잖아요, 지금.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X가 뭐야? 마이너스 0보다 작죠? 그러니까 결국은 ABS는 뭐야? X에다가 마이너스를 취하하겠으니까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ABS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조건문식 중에 두 번째 if else를 쓰는 경우에요. 만약에 조건식이 참이면 이거 해라. 그렇지 않으면 else 이거 해라. 이거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프로그램 짰던 거잖아요. 이거하고 이거는 두 가지는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건문이 참이면 이거 수행하고 그렇지 않고 거짓이면 이거 수행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대로 썼잖아요. 요 아두이노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C가 10보다 크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식 중에서 이제 if문이 계속 가는 게 있어요. 만약에 조건식이 참이면 이거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조건식이 이러면 이거 하고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else if문이 계속 붙어요. if, else if, else if, else if 계속 가는 거야. 조건식을.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을 해라. 그러니까 얘는 같은 조건식을 그러니까 조건식이 여러 개를 계속 비교하면서 조건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냐 이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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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이 씁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예제로 넣어놨는데 요 scanf는 C에서 일반 C에서는 데이터 값을 하나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보드를 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얘는 사용하는 거에 따라 틀린데 일반 PC는 키보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고 우리 펌웨어에서는 키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시리얼 통신이나 이런 통신을 통해서 가져오는 거를 스캔F라는 걸 갖다가 쓰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데이터를 이제 하나를 가져오는 건데 가져와서 그게 0보다 작으면 이렇게 하고요. 이꼬로 하나니까 대입이잖아요. 썸을 1로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20보다 작으면 이렇게 하겠다. 50보다 작으면 이렇게 하겠다. 70보다 작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아니면 5로 대입시키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지금 현재 1이고요. 썸은 이 조건에 따라서 존재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썸에다 넣는 거예요. 뭐 이거는 if는 if else if else if else if else if 이런 차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문인데요. 스위치 케이스문은 내가 원하는 문장을 이제 if문하고는 달라요. if문은 계속 비교하는 거였었고, 스위치 케이스문은 내가 원하는 케이스만 존재하면 바로 수행을 하는 거다. 그래서 스위치, 수식문, 그 다음에 상수식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형식은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수행문 1번,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수식이 상수식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서 해당하는 루틴만 수행하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거죠. 플로차트로 보면 수식문이 이거면 이쪽 것만 하고 나오고, 이거면 이것만 하고 나오고, 이거 하면 이거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만 처리하고 빠져나오는 거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길이는 길지만 이 수식이 얘면 이것만 하고 브레이크라고 하는 문장은 하나의 브레이스에 있는 문장을 빠져나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처리하고 브레이크 만나면 이쪽으로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바깥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요 브레이크가 없어. 하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요 처리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얘가 만약에 사라졌다. 그러면 얘야 상수식이. 그럼 얘가 요거 처리하고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와서 얘를 처리해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뒤에 요 브레이크가 살아 있어야 그 해당하는 문장 하나만 처리하고 빠져나간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데이터 P라는 값이 데이터로 넘어왔습니다. P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데이터 값이 만약에 01이야. 그럼 이거 해주고요. 만약 03이야. 그러면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얘는 뒤에 브레이크가 지금 없어요. 그죠? 원래 여기다 브레이크를 다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없으면은 밑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예제 보라고 빼놨는데요. 이렇게 브레이크 문을 넣어줘야 한다. 이렇게. 디폴트도 마찬가지예요. 디폴트 끝나고 물론 그냥 빠져나오긴 하지만 브레이크 만나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냥 여기는 뭐 결과까지는 안 나오고 그냥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넣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문장인데요. 두는 두 while이에요. 내가 원하는 문장 두하고 while하고 그 다음에 두 while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while문은 내가 뭔가를 계속 반복하고자 할 때 쓰는 거예요. 뒤에 포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걔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장은 반복 문장이에요. 그래서 while 조건문 그 다음에 브레이스를 열고 닫고 하면 이 안에 있는 조건식이 참이면 이 속에 있는 거를 반복합니다. 그 수행문 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거짓이면 그냥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i가 0인데 i가 0이에요. 만약 i가 10보다 작아.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i를 하나하나 증가시켜라 이 소리예요. 그다음에 10보다 작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계속 반복을 할 때 쓰는 게 이제 while문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놓도록 하시고요. 요 두 while이나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while문부터 해서 다시 마지막 좀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가서 해드리고 그 다음 프로그램 쪽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를 해놓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 C언어를 기본으로 해서 프로그램 쪽으로 매칭시켜서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